이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꼭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에 관한 바른 힌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을 묻다 해열TV 정상호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통일되었나? 마지막 3부입니다. 이제 독일 통일의 마지막 남은 관문은 소련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다음해 2월 10일 날 모스크바로 가죠. 회고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스크바 제2공항에 내렸는데 매서운 추위였다. 모스크바의 긴장된 분위기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내용으로 볼 때 콜 자신도 매우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또 크렘린 궁에서 붉은색 주단을 깐 끝도 없어 보이는 계단을 올라갔다. 고르바초프는 냉랭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어찌됐든 쟁점은 세 가지였는데 고르바초프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동독의 개혁 개방이 우선이다. 두 번째, 독일 통일은 하더라도 바르샤바 조약 틀을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 또 통일 독일은 중립을 해야 되며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콜은 어떠냐? 동독은 해체 직전이고 동독인들은 통일을 원한다. 두 번째, 바르샤바 조약은 통일 독일과 맺은 조약이 아니다. 세 번째, 중립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역사적으로도 잘못임이 증명된 거다. 둘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통일의 시점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독일인들의 책무다. 통일을 인정한 거죠. 동맹체 나토 가입 문제는 나중에 협의 조율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통일 문제는 우리 의도대로 되었죠. 두 번째 바르샤바 조약 문제는 세모죠. 중립화는 나중에 협의한다고 계속 여지를 남겨둔 거죠. 콜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동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날을 위대한 날이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소련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 남은 문제는 동독입니다. 동독이 1990년 3월 18일 자유선거를 실시합니다. 이 선거에서 콜은 독일동맹을 결성해서 참여합니다. 독일동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서독 기민당과 동독 기민당, 나중에 동독의 마지막 총리를 했던 드 메이지에르, 이 사람이 총재로 있던 당이고요. 이 당은 서독의 기민당과 관계가 없는 동독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당입니다. 또 독일 사회동맹이라는 단체와 팀을 구성하죠. 이렇게 이제 콜이 직접 동독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하고요. 2월 8일에서부터 3월 18일이니까 한 달 정도 조금 넘었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요 수치는 결과치는 아니고 선거 직후에 TV 방송국에서 예측한 수치입니다만은 실제 결과치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독일 동맹이 47%, 이 중에 40% 정도는 서독 기민당이 표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서독의 야당인 3인당은 21%,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은 16%. 압도적인 승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북한에서 동독처럼 자유선거가 실시돼서 남한의 어떤 당이 중심이 된 세력이 이만큼의 득표를 얻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일당 독재로 북한을 다스렸던 공산당이 16%밖에 못 얻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동독에서 벌어진 거죠. 이 선거에 대해서 콜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당시에도 독일이 통일되면 언젠가 빨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독이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편지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통일 비용의 문제인데요. 동서독 간의 화폐 교환은 1:1이었죠. 다만 나이와 금액에 따라 좀 달랐는데 제일 많이 교환될 수 있는 사람이 60세 이상의 사람이 6,000 동독마르크 서독 화폐로 교환하면 1:1을 쳐줬습니다. 그 이외에는 2:1로 바꿔줬죠. 콜의 계산에 따르면 94년까지 통일 비용을 1,150억
도이치마르크로 봤답니다. 근데 그 중에 연방정부가 425억을 부담하는 거였었는데 실제 96년까지 6년 동안 7,200 도이치마르크, 당초 추정에 17배가 들었답니다. 요거를 제가 현재 가치로 대략 추정을 해봤더니 도이치마르크가 유로화로 환전할 때 과거에 1.95583의 환율을 계산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략 77조 원을 예상했던 거고 실제 들었던 것은 이것의 17배인 1314조 원을 들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콜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달리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을 미뤘을 경우 정치적, 경제적 대가가 그보다 훨씬 크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콜이 계산한 걸 보면 동독이 당시 세계 12위의 공화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재산 가치를 대략 1조 도이치마르크로 봤답니다. 신탁관리청을 설치해서 동독 재산을 다 팔면 동독빚을 상환하고도 1조 마르크 정도가 남는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실제 94년에 청산 작업을 다 끝내고 보니까 2,500 도이치마르크가 적자였답니다.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 한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통일 비용을 10년간에 2,000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한다는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독일 통일 비용을 감안해서 계산한 건데 글쎄요, 정확한 비용은 정밀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우리 경제 규모로 벅차니까 통일하지 말자. 그런데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북이 자유선거를 통해 통일을 원한다 해도 통일 비용 부담을 우려해 통일을 회피할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역사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콜은 계속 바쁩니다. 정상회담에 또 정상회담. 런던에서 대처와 엘리제궁에서 미테랑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와 계속 협의하죠. 요 사진은 미국 휴스턴에서 세계 정상회의 중에 미테랑과 콜과 부시가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건데 부러운 모습이더라고요. 세계를 움직이는 정상들의 만남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업무 파트너들끼리 만나서 식사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고 유쾌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가 우리 동아시아의 썰렁한 정상들 만남 장면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동아시아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안타깝죠. 어쨌든 그 해결은 우리 몫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이제 사실상 독일 통일을 위해서 장애물은 거의 해결됐습니다. 남은 거는 최종적으로 소련과의談판입니다. 콜은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고르바초프와 두 차례談판을 합니다. 처음에 영빈관에서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하는데 서로 팽팽히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장소를 고르바초프의 고향인 코카서스로 옮겨서 이렇게 서로 산책을 하면서 결국은 8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 3가지. 2항, 통일 독일은 완전하고 아무런 제한 없는 주권을 갖게 된다. 즉 나토 가입 동의한 거죠. 고르바초프가. 2번째, 동독 주둔 소련군 그 당시 약 40만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3, 4년 내에 철수 완료한다. 통일 독일의 병력은 37만으로 감축한다. 안보 국방 분야가 완전히 합의를 본 거죠. 그런데 통일이란 축복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고르바초프가 한 2달쯤 후에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 흥정을 합니다. 동독 주둔 소련군이 한 3, 4년 있다가 철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철수 때까지 주둔 비용과 철수 비용을 추가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소련군 군부에서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거를 설득하려면 서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콜은 방법이 없잖아요. 칼자루를 고르바초프가 쥐고 있는데. 결국 당초 80억을 주기로 했는데 배에 해당하는 150억 도이치마르크. 현재 가치로 보면 대략
30조 원 정도 될까요? 제가 보기에 사실 이 정도면 결코 비싸게 흥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콜이. 이제 독일 통일열차는 종착역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1990년 8월 31일 서독과 동독이 통일조약을 체결합니다. 1990년 10월 3일자로 동독은 서독에 편입한다는 것이었죠. 2주 후에는 6개국 외무장관들이 독일 관련 최종 해결 조약에 서명해서 국제적으로 인증하죠. 그리고 드디어 1990년 10월 3일 0시 독일 국기가 베를린 제국의회 앞 국기 개항대에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통일 첫날의 감격을 맞이하고 있는 통일 주역들인데 요 둘이 콜 부부고요. 요 분이 사실상 독일 통일의 주춧돌을 깐 브란트 전 서독 총리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콜은 이 장면에서도 그렇고 회고록 내내 어떠한 특별한 감격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덤덤합니다. 우리 같으면 눈물을 흘렸다든지 잠을 못 이루었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없고 아주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역시 콜은 독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독일 축구팀도 게르만 전차라고 하듯이 아주 치밀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통일은 뜨거운 심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처럼 냉철한 이성도 갖춰야 통일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저는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서 특히 두 가지 사항에 눈이 갔습니다. 하나는 서독의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콜과 고르바초프의 담판과 통일 비용 부담이었고, 둘은 동독의 자유선거였습니다. 당시 서독의 국력과 동독 주민의 성숙함이 현재의 우리 실정과 비교할 때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과거 서독 수준의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는가? 자유로운 선거 한번 해보지 못하고 70년간 3대 세습 독재만 경험한 북한 주민의 의식이 과연 동독 주민과 같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역사는 유연하고 도도하게 흐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의 영역이고 그래서 역사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것 아닐까요?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통일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설사 여건이 과거의 독일보다 좋다 한들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독일 통일과 남북 통일 이 정도에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